안녕하세요. 찰리초이 스토리 채널의 찰리초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나이가 있어서 코딩은 어렵지 않을까? 웹 개발은 젊은 개발자들이 하는 것 아닐까? AI 시대라고 하지만 비전문가가 실제로 뭘 만들 수 있을까? 저도 예전에는 비슷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저는 IT 쪽 일을 오래 해왔지만 요즘처럼 AI 에이전트가 코드를 만들고 사람은 말로 방향을 지시하는 방식은 완전히 새로운 개발 방식입니다. 특히 제가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바이브 코딩입니다. 쉽게 말하면 코드를 한 줄 한 줄 직접 다 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고 싶은 서비스를 말로 설명하고 AI에게 설계와 코딩을 맡기고 사람은 결과를 보고 계속 수정 지시를 내리는 방식입니다. 저는 60대에 이 바이브 코딩을 본격적으로 접하면서 한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과연 비전문가도 AI와 함께 실제로 쓸 수 있는 웹 앱을 만들 수 있을까? 그 실험의 결과물 중 하나가 한국경제 AI 앱 예측 웹 앱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웹 앱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는 60대도 비전문가도 아이디어만 분명하면 AI와 함께 실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사용한 것이 구글의 시계열 예측 파운데이션 모델 타임스 FM입니다. 오늘은 기술적으로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바이브 코딩이 무엇인지, 타임스 FM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런 도구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찰리초이식으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바이브 코딩부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의 코딩은 이랬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문법을 외우고 오류를 하나하나 고치고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고 화면을 만들고 서버를 띄우고 배포까지 해야 했습니다.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시작하기도 전에 지칩니다. 그런데 바이브 코딩은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사람이 먼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런 웹 앱을 만들고 싶다. 첫 화면에는 이런 항목이 있으면 좋겠다.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면 이런 결과가 나오면 좋겠다. 모바일에서도 잘 보여야 한다. 너무 기술적으로 보이지 말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해달라. 그러면 AI 코딩 도구가 화면 구조를 만들고 코드를 작성하고 기능을 연결하고 오류를 찾아가며 수정을 합니다. 물론 한 번에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계속 확인하면서 이 부분은 어렵다. 이 표현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들다. 화면을 더 단순하게 바꿔라. 모바일에서는 글자가 너무 작다. 이렇게 계속 방향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바이브 코딩은 단순히 코딩 기술이 아니라 AI에게 일을 시키는 새로운 업무 방식이라고 느꼈습니다. 개발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누가 사용할 것인지,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한국경제 예측 웹 앱을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제 이야기는 우리 생활과 너무 가깝기 때문이고요. 비트코인은 투자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국민주라 불릴 만큼 한국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해외여행, 수입물가, 주식시장과 직결됩니다. 아파트 가격은 자산과 주거 문제에 연결됩니다. 물가는 장바구니와 생활비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를 일반인들이 해석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뉴스는 너무 많고 전문가 의견은 서로 다르고 차트는 복잡하고 숫자는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AI가 과거의 흐름을 읽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참고용으로 보여주면 어떨까? 단순히 가격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경제 흐름을 이해하는 도구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걸 비전문가가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좋은 교육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이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웹 앱이 투자 수익을 보장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 웹을 AI 시대에 일반인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구글의 타임스 FM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죠? 타임스 FM에서 타임은 시간, FM은 파운데이션 모델, 즉 파운데이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시계열 예측 파운데이션 모델이란 무엇일까요?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매일 변합니다. 삼성전자 주가도 매일 변합니다. 환율도 매일 움직입니다. 아파트 가격은 월별로 움직입니다. 물가도 매월 발표됩니다. 가게 매출도 날짜별로 달라집니다. 전기 사용량도 시간대별로 바뀝니다.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쌓이는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라고 합니다. 타임스 FM은 이런 시계열 데이터를 보고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를 예측해주는 AI 모델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오래된 가게 사장님은 장사를 오래 하다 보면 감이 생깁니다. 비 오는 날은 손님이 줄어들고 월급날 이후에는 매출이 오르고 명절 전에는 특정 상품이 잘 팔린다. 방학이 되면 손님 패턴이 달라진다. 이러한 경험이 쌓이면 정확한 계산을 하지 않아도 앞으로의 흐름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타임스 FM도 비슷합니다. 다만 사람의 감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시간 흐름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새로운 데이터를 보고 이 흐름이라면 앞으로 이런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타임스 FM이 모든 것을 정확히 맞히는 마법 도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AI도 미래에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들은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전쟁, 금리 발표, 기업 실적 충격, 정부 정책의 변화, 대형 투자자의 매도, 이런 일은 과거의 패턴만으로 완전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임스 FM은 정답을 알려주는 도구라기보다 과거의 흐름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가능성을 참고하게 해주는 도구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대시보드 자체보다 만드는 과정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웹 앱을 만들려면 프론트엔드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 데이터 처리 담당자, AI 모델 담당자, 서버 배포 담당자가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된 상용 서비스를 만들려면 여전히 전문가의 검증과 운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교육용 데모를 만들고 작동하는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수준이라면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이브 코딩을 활용하면 비전문가도 다음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만들고 싶은 서비스를 말로 설명합니다. 비트코인, 삼성전자, 환율, 아파트, 물가를 한 번에 보여주는 웹앱을 만들고 싶다. 둘째, 사용자를 정의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 특히 중장년층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화면을 요구합니다. 처음 화면은 카드 형태로 단순하게 보여주고 모바일에서도 잘 보여야 한다. 넷째, 기능을 요구합니다. 각 항목을 누르면 과거의 흐름과 예측 결과를 보여줘라. 다섯째, 계속 수정합니다. 이 표현은 어렵다. 기술 용어는 줄여라. 예측 결과는 투자 저온처럼 보이면 안 된다. 신뢰도와 한계도 함께 보여줘라. 이렇게 사람은 방향을 잡고 AI는 구현을 돕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것이 60대에게도 가장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0대는 젊은 세대보다 코딩 문법에 약할 수 있지만 오히려 문제를 보는 경험은 많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업무가 불편한지, 고객이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교육생이 어디서 막히는지, 사업장에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이런 감각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바이브 코딩 시대에는 이 경험이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하면 이런 방식은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경제 예측 웹앱 하나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타임스 FM 같은 시계열 예측 모델은 시간에 따라 쌓이는 데이터가 있는 곳이라면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이라면 매일 매출 데이터를 모아 다음 주나 다음 달 매출 흐름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카페를 운영한다면 요일별 매출, 날씨, 계절, 행사 기간에 따라 손님이 늘어나는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AI가 이런 흐름을 보고 다음 주말에는 매출이 평소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 기간에는 재고를 조금 더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참고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식당이라면 점심 매출, 저녁 매출, 배달 주문량을 따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학원이라면 월별 상담 문의, 등록 학생 수, 수강 유지율을 보고 다음 달 운영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복지기관이라면 요일별 방문자 수, 상담 건수, 예약 취소율을 보고 인력 배치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생활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 데이터를 모으면 다음 달 지출이 어느 정도 될지 볼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데이터를 모으면 계절별 사용량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운동 기록을 모으면 내 활동량이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미래를 맞히겠다는 욕심보다 흐름을 미리 보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AI 예측의 진짜 가치는 정확한 숫자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생각하게 해주는 힘에 있습니다. 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AI 예측을 맹신하면 안 됩니다. AI가 보여주는 숫자를 보고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특히 비트코인이나 주식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은 예측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AI 예측은 이렇게 봐야 합니다. AI가 현재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나? 예측 범위가 넓은가 좁은가? 불확실성이 큰 구간인가?
내 판단을 한 번 더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이런 식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AI는 판단을 대신해주는 도구가 아니고 판단을 돕는 도구입니다. 저는 이것이 앞으로 AI를 활용하는 데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봅니다. AI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AI를 옆에 두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한국경제 예측 대시보드가 얼마나 대단하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60대도 바이브 코딩을 통해 실제로 작동하는 웹 앱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그리고 그 웹 앱 안에 구글의 타임스 FM 같은 오픈소스 최신 모델을 연결해서 비트코인, 삼성전자, 환율, 아파트, 물가 같은 우리 생활과 가까운 데이터를 다룰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을 하려면 개발팀이 필요했고 예산이 필요했고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디어가 있고 문제를 보는 눈이 있고 AI에게 일을 시키는 방법을 배우면 비전문가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특히 중장년 세대에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처럼 빠르게 코딩하지 못해도 됩니다. 복잡한 문법을 모두 외우지 못해도 됩니다. 대신 우리는 현장 경험이 있고 문제를 보는 눈이 있고 사람들이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감각이 있습니다. AI 시대에는 이 경험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구글의 타임스 FM 기반 웹 앱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작은 사례입니다. 앞으로는 경제 예측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매출 예측, 가계 지출 관리, 상담 건수 예측, 교육 운영 계획, 복지기관 방문자 예측처럼 실생활과 현장 업무에 바로 연결되는 AI 도구들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개발자가 아니니까 못한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무엇인가? 이 문제를 AI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처음에는 작게라도 작동하는 웹 앱을 만들어 볼 수 없을까? 저는 앞으로도 중장년 세대가 AI를 단순히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AI와 함께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잡한 AI 기술을 생활 속 언어로 쉽게 풀어드리는 찰리초이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AI를 어렵지 않게 하지만 실제로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